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오신 분들 중에서 해외 판매 해보신 분 계세요? 해보셨어요? 어디로 해보셨어요? 아마존이라고. 미국? 이베이. 미국 아마존, 이베이. 미국 이베이하고 일본 아마존 제품. 미국 이베이하고 일본 아마존 재팬, 큐텐. 큐텐 어디로 해보셨어요? 제펜. 저보다 더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뭐 파셨어요? 동물 잠옷이라든가. 예? 동물 잠옷 같은 거. 동물 잠옷. 그냥 인터넷에 있는 어디가 좀 잘 돼요? 해보시면? 그건 광고하는 거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큐텐은 광고를 좀 하니까 좀 나은 것 같고, 이베이는 아이템이 영향이 좋으면 검색이 뜨더라고요. 그 아이템이 괜찮아. 이베이니까. 최고 매출 많이 나올 때 얼마까지 나왔어요? 아니면 좋더라고. 그냥 월 단위로 가서. 뭐 편한데 월 단위로? 그래서 월한 1,000불에서 2,000불 안 돼. 1000불이면 100만 원인데? 또 해외에 판매해 보신 분 계세요? 네, 어디 팔요? B2B 전자부품이요? 온라인으로요? 아니요. 오프라인으로? 네. 무역업? 네. 또 판매해 보신 분? 한국에 쇼핑몰 갖고 계신 분 있으세요? 지금 현재 쇼핑몰 운영하시고 있는 분? 없어요? 오늘 왜 어떤 이유로 오셨어요? 상담 좀. 상담하러 이거 듣는 건 아니고? 또 그 이번에 그 어디죠? 다른 데 또 싱가포르라든가 또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궁금해서. 궁금해서요. 하여간 지금 오신 분들은 어쨌든 해외 직판 해보시고 싶으시거나 관심이 있어서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제가 해보니까 해외 직판이 그 어떤 비즈니스보다도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좀 그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할 텐데요. 이게 이제 11월 14일 기준으로 실적인데요. 2013년도에 틱푼을 이용한 거래액이 단위가 N이에요. 그러니까 7억 2천만 엔이니까 100엔 1,000원으로 쳤을 때 72억을 우리가 일본에 팔았어요. 2014년에는 99억을 팔았고요. 2015년에는 128억을 팔았어요. 2016년 11월 14일까지 145억을 팔았어요. 이제 올해 말까지 하면은 160억엔 혹은 165억엔 이 정도 팔 것 같아요. 많이 판 거죠? 그래서 뭘 팔았냐 이렇게 보면 인쇄물, 명함, 스티커 이런 인쇄물, 실사 출력물, 책자, 공기간판, 부직포백, 여성의류, 플라스틱 카드, 택배 박스, 포켓폴더, 뭐 일본 배너 노보리, 비닐봉지, 자석 스티커, 종이컵, 단체 모자는 2개의 사이트가 있어요. 단체 모자 1, 단체 모자 2, 쇼핑백, 전표, 단체 티셔츠, 판촉물, 포스트잇, 점착보드. 이건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데 그냥 일정표, 월간 일정표 같은 거 그냥 아무데나 붙이면 붙는 점착
보드, 볼펜, 수건, 리본도 2개 사이트가 있고요. 용기, 플라스틱 용기, 단추, 뭐 원단, 가방, 아동복, 원단, 시계. 제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거는 이 상품들이 특별한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갖고 있는 상품을 갖고 해외에 파는 거는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어쩌면 나만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누가 해도 팔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특허받은 상품을 파는 것도 특별한 이유는 의미는 없어요. 반도체 팔았다고 그건 이제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제품들은 누구나 취급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취급할 수 있는 이 아이템으로 올해 180억을 팔았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일본에 팔아서 180억을 팔았다는 게 저는 자랑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7월 달에는 15억 팔았고 8월에 14억, 9월에 15억, 10월에 원래 해마다 장사가 잘 돼야 되는데 10월이 아주 죽을 썼어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여간 10월은 죽을 썼어요. 근데 11월은 15억 정도 파는 것 같아요. 15억 5천.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상품을 갖고 일본에 15억을 팔았다는 거죠. 한 달에. 그래서 여러분도 다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드립니다. (2014년도에) 이건 사이트예요. 사이트. 이 숫자는 사이트 수예요. 2014년에 1천만 엔 이상 판 사이트가 5개였고 2015년에 1천만 엔 이상 판 사이트가 7개였고 올해 11월 14일까지 1천만 엔 이상 판 사이트가 17개가 됐어요. 17개. 월별로는 100만 엔,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 파는 게 18개가 된 거죠.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한 게 2013년부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 3년 사이에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권하는 거죠. 국내에서 사업하지 마시고 해외 직판하셔라. 이런 물건 갖고도 파는데 못 팔 게 있겠냐 이런 생각이에요. 제가 이 티쿤이라는 우리 회사는 이 티쿤이라는 회사는 다른 나라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팔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앉아서 일본에 있는 소비자에게 직접 물건을 팔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예요. 한국에 앉아서 싱가포르 소비자에게 물건을 직접 팔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한국에 앉아서 중국에 있는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하는 게 우리 회사예요. 근데 지금은 한국에서 일본으로 팔 수 있는 길만 뚫어놨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일본에 팔 수 있는 길도 뚫어놨어요. 내년 3월에 한국에서 싱가포르에 팔 수 있는 길을 뚫을 거고요. 내년 6월에는 한국에서 중국에 팔 수 있는 길을 뚫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중국 법인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과 중국에서 일본에 팔 수 있는 길을 뚫어놨는데 그 길을 이용해서 우리가 티쿤 글로벌이 직접 물건도 팔아요. 그래서 여기 파란 글씨로 된 거는 우리가 직영하는 사이트예요. 직영. 이건 우리가 길을 닦아놓고 그 길을 이용해서 우리가 직접 일본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다는 뜻이고요.
나머지 검은색으로 된 건 우리 회사가 아니에요. 이 티쿤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일본에 물건을 팔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학습회가 아니니까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막 물어보셔도 돼요. 막 판매하는 상품은 다 한국 상품이에요? 이 두 가지는 중국에서 생산해요. 부직포백과 노버리는 중국에서 생산하고요. 쇼핑백도 중국에서 생산해요. 노버리는 뭐예요? 노버리는 일본 드라마를 보면은 전쟁할 때 깃발 있잖아요, 깃발. 그 깃발이 노벌이에요, 노벌. 일본 배너. 그러니까 왜 한국 배너하고 약간 다른 거는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그냥 그걸 배너라고 노벌이라고 불러요. 맞아요? 맞대요. 전 일본어를 잘 못해서 잘 몰라요. 내가 그 전쟁 드라마 보면 막 깃발 꽂고 가잖아요. 그게 전형적인 노벌이에요. 그래서 기예요, 기. 깃발 기자를 쓰는데 그걸 노벌이라고 읽는 거예요. 요 5개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고 나머지는 우리를 이용해서 일본에 진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 시기를 보면 뭐 이거는 오래됐어요. 에드프린트는 처음부터 저희들이 했으니까 오래된 거지만 대부분 이제 다른 회사 거는 2014년, 15년인 거잖아요. 이렇게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100만 원 이상 올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전자상거래업을 하면서 한 2년 만에 월 매출 100만 원 올렸다는 게 별로 커 보이진 않잖아요. 어떠세요? 커 보여요? 예? 2년 만에. 한 1년 걸린 거죠. 100만 원들 올린 거는. 이거 무지 큰 겁니다. 무지 큰 숫자예요. 왜냐하면 해외로 판매하는 서비스에서는 매출이 떨어지는 적이 없어요. 매출이 떨어지는 적이 없다는 거는 한 번 올라가면 끝까지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한번 볼까요? (2007년 10월) 처음 서비스했고 2008년 10월, 2009년 10월, 2010년 10월, 2011년 10월, 2012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에요. 이건 해볼 만하지 않겠어요? 처음은 정말 미미하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계속 이렇게 뛴다는 거죠. 해외 직판.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까지 갔다는 거는 있잖아요. 1억엔 간다는 얘기예요. 이 그래프는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개별 사이트를 한번 볼게요. 지금 앞으로 해외 직판을 하던 전자상거래업을 하던 가장 중요하게 참고해야 될 지표는 평일 평균 매출입니다. 평일 평균 매출. 왜냐하면 월 매출은 1월, 8월 이럴 때 휴일이 많이 낀다는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평일 평균이라는 건 개념이 똑같잖아요. 평일에 얼마 팔렸냐니까. 그래서 평일 평균 매출을 보면 전체는 뭐 이용사가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근데 개별 사이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건 망한 회사고, 이건 에드베스트는 부직포백 사이트예요. 부직포백 사이트. 뭐 엎치락 뒤치락 하긴 하지만 대체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평일 평균. 에드카드. 작년부터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이만큼씩 올라가는 거예요. 평일 평균. 에드컵 이런 잘 못하는 사이트예요. 어쨌든 노는 물이 다르죠. 아랫물에서 놀다가 위로 올라가죠. 에드파일 여기서 놀다가 어쨌든 한 칸 위에서 논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한국 안에서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아요. 왜냐? 한국 안에서는 노동 조건하고 생산 조건이 다 똑같기 때문에 누가 가격을 내려버리면 다 글로 가요. 그런데 국경을 넘는 경우는 국경을 따라서 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 혼자 장사를 하기 때문에 일단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끝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충무로는 한국 인쇄물 80%를 소화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명함 판매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판매자들이 티쿤 글로벌을 알아요.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하던 회사가 와가지고 일본에 판매를 시작한 걸 알아요. 종이 판매하는 회사 사장님이 홍보를 해요. 술 마시면서. 티쿤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날이 갈수록 매출이 늘어나고 자기한테 물건을 많이 사가 이렇게 홍보를 해요. 근데 7년이 지나도 전부 그 얘기만 하지 따라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힘들다고 생각하시니까 안 하잖아요. 국내에는 좀 해볼 만한데 일본에 해볼래 그러면 막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여성 의류 판매 사이트가 4,200개가 검색이 돼요. 랭키닷컴에서. 근데 여성 의류 판매 사이트 중에서 해외에 제대로 나간 회사가 제가 봤을 때 절대 100개가 안 돼요. 어쩌면 50개도 안 돼요. 그러면 4,500만을 4,700만이에요? 5천만 넘었다 그랬는데. 아니 뭐 5천만이라고 치고 5천만 되는 시장에서 4,200개가 경쟁하는 거하고 1억 2천만 되는 일본 시장에서 한국 사이트 30개가 나가서 경쟁하는 거하고 어느 시장에서 놀 거냐는 거죠. 택배 박스 판매하는 사이트가 한국에서 검색하면 몇 개 나오는가 뭐 볼까요? 사이트 수를 보면 되죠. 많이 줄었네. 장사 되게 안 되나 봐요, 요즘. 이거 굉장히 줄은 거거든요. 보통 160개 단위가 검색이 돼야지 정상인데 장사 되게 안 된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택배 박스를 판매하는 사이트가 107개래요, 사이트가. 근데 117개 중에서 해외에 판매하는 회사는 달랑 2개예요. 일본에. 근데 한국의 택배 박스가 일본 택배 박스보다 당연히 싸겠죠? 왜냐하면 물가며 주거비며 교통비며 어쨌든 일본이 비싸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택배 박스를 가장 많이 쓰는 택배 박스가 200, 140, 60 이 사이즈예요. 일본 우체국 1호 택배 박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일본에서는 23엔에 팔아요. 보통. 근데 한국에서 나가는 경우는 13엔에 팔아요. 근데 품질은 한국 게 더 좋아요. 이렇게 택배 박스 이렇게 팔레트로 쌓아두거든요. 그래서 우리 거도 떨어지고 일본 거도 떨어지면 일본 건 깨지는데 우리 건 안 깨져요. 종류가 더 좋아요. 더 좋은데 더 싸요. 왜 그렇겠어요? 제조비가 한국이 더 싸기 때문이에요. 명함도 지금은 많이 떨어졌지만 제가 명함을 처음 팔았을 때는 일본에서는 100매에 양면 칼라 명함 100매에 2,300엔에서 2,500엔에 파는 게 보통 판매 가격이었어요. 우린 500매를 980엔에 팔았어요. 그럼 어느 걸 사겠어요? 980엔짜리 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 국경을 넘는 무역이라는 거는 이런 강점이 있다는 거죠. 경쟁력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국경 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쟁자 없는 시합에서 나 혼자 뛰는데도
1등 못하면 그게 다리가 부러져서 못 갈 수 있겠다. 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력은 있고 경쟁사는 없기 때문에 무조건 해가 가면 갈수록 성장한다. 해가 갔는데도 성장 안 하는 건 3개월에 문 닫은 사이트예요. 그건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못 하는 거고, 일단 경쟁력이 확인되면 무조건 성장한다. 이게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사이트들은, 그러니까 에드프린트는 2015년까지 잘 올라가다 2016년에 좀 떨어졌는데, 이거 뭐냐면은 에드프린트에서 분양을 다 해줬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이트를 다 분양해주면서 잠깐 떨어진 거고, 맞고도 잘 올라가죠. 어쨌든 에드사인도 잘 올라가죠. 다 잘 올라가요. 이렇게. 이유는 뭐냐? 경쟁자가 없어요. 경쟁자. 일본에 팔 수 있는 사람이 없고요. 싱가포르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요. 중국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상품은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 직판을 꼭 해보셔라. 또 여러분도 그걸 제가 이렇게 막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아세요. 아, 해외에 나가서 팔아야 되겠다. 국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 판매해야 되는 걸 다 아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 생각하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해외로 나가면 승산이 훨씬 더 커진다는 거죠. 제가 이미 이렇게 직접 저희 티쿤이 만들어 놓은 플랫폼을 이용해서 일본에 팔아서 성공을 했고, 또 다른 분들도 성공하는 걸 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진짜 해외로 나가셔라 이렇게 권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해외에 나가는 방식이 이 세 가지 방식인 거죠. 지금 이론으로 구축되어 있는 건 이 세 가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티쿤이 또 특히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이 두 가지는 안 된다. 이걸로 나가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이거 참 중요한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방식으로 해외에 진출해요. 그죠? 방금 말씀하신 이 방식. 뭐가 힘드셨어요? 이렇게 했을 때? 홍보가 힘들어요. 홍보를 하려면 이 사이트 안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홍보를 했을 때 고객 데이터를 받지 못하죠. 그렇죠. 회원을 쌓지 못하죠. 이 참 중요한 얘기 하신 거거든요. 회원을 쌓아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방식은. 왜냐하면 라쿠텐이든 이베이든 회원 데이터를 통째로 줘버리면은 이 회원 데이터를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쇼핑몰을 열어놓고. 그러니까 이메일을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수수료 제해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픈마켓에서는 회원 데이터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장사는 새 손님을 오게 하는 거고요. 한 번 온 사람이 물건을 사게 하면 되고요. 한 번 산 사람이 단골이 되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 식당 아주머니가 제일 잘해요. 그 단골 손님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8대2 법칙이 여기서 무조건 관철돼요. 거의 관철돼요. 요즘은 좀 뭐 롱테일 이론이 나와버려가지고 좀 틀리긴 한데, 어쨌든 기존 고객이 구매해주는, 단골 고객이 구매해주는 게 거의 80%가 되고요. 신규 고객이 구매해주는 게 20% 정도가 돼요. 그 20% 중에 10%가 다시 단골로 바뀌는 거예요. 10% 정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단골이 쌓이면서 비즈니스가 성립이 된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근데 회원 DB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단골을 확보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너무 힘들다는 거고, 또 하나는 오픈마켓은 한국에서도 판매자에게 무덤입니다. 왜냐하면 더 싸게 파는 사람이 항상 나오게 됐어요. 땡처리하는 사람들까지 나오고, 정말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우리는 가정이 있잖아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가족을 안 먹여 살려도 되는 사람도 있어. 총각들, 뭐 이렇게 결혼 미혼자들 막 싸게 팔아도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픈마켓은 사실상 판매자에게 무덤입니다. 그래서 성공할 확률이 정말 드물죠. 근데 뭐 특별한 몇몇 상품은 되는데 거기 가서 단체 모자 팔아서 성공하기 진짜 힘들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오픈마켓이라는 시장 자체가 이미 인터넷의 바닥만큼 커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의 1위 사이트인 라쿠텐에는 입점사가 44,000개예요. 5년 전에도 44,000개고 지금도 44,000개입니다.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제가 44,000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는데 들어가 봤자 44,000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나는.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라쿠텐 안에서 광고를 해야 돼요. 라쿠텐 안에 광고하는 비용이 바깥에서 광고하는 비용보다 더 비싸졌다는 거예요. 이미. 들어가 봤자 마케팅도 못하고 어렵게 마케팅을 해도 고객을 가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 플랫폼이 빨대예요. 빨대. 들어오는 사람들 다 빨아먹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그 사람들도. 그래 그 사람들은 그냥 많이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뭐 싸게 팔든 비싸게 팔든 자기는 관심 없어.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장사를 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해외 쇼핑몰 입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여기 들어가서 성공할 확률은 거의 없다. 그리고 또 마진이 아주 박하게 돼 있어요. 또 전문몰을 구축할 수도 없어요. 광고도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 안에다가 광고를 돈 들여서 했어요. 청바지 광고를 했는데 사람들이 싹 들어와서 거기서만 사주면 좋겠어. 근데 와서 맨날 하는 행동은 가격 산순, 가격 높은 순, 구매 많은 순, 구매 뭐 후기 많은 순, 평가 좋은 순 이걸 계속 따져버리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내가 전문몰을 구축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안 됩니다, 이게. 저는 뭐 되는지 안 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간 된 사람 별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별로 권할 수가 없어요. 대신 또 하나는 역직구 방식이 있습니다. 역직구 방식은 한국의 쇼핑몰을 만들어 놓고 해외 소비자들이 와서 사라는 거예요. 한국이란 나라도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뭐 세계 11위, 10위 되지만 그래도 제 생각엔 프랑스보다 작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이 많이 성장했지만 영국보다는 덜 알려졌잖아요. 여러분들 영국 가서 물건 사본 적 있으세요? 프랑스 가서 물건 사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그럼 영국 사람이 여기 가서 사겠어요? 프랑스 사람이 여기 가서 사겠냐고요. 기껏해서 해외에 나가서 사는 건 이베이밖에 없어요. 이베이고 아마존. 여러분 이베이도 아니고 아마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직구 만들어 놔봤자 아무도 안 올 거예요. 또 와도 골치 아파요. 영어 할 줄 아는 사람만 왔으면 좋겠는데 프랑스 한 사람 오면은 힘들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보내는데. 그러니까 역직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도. 이론적으로도 안 되고 아예 안 돼요. 근데 정부에서는 계속 역직구도 뭔가 되는 것처럼 홍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안 되는데도 신문이나 정부에서 추천하는 건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몰라요. 아, 이런 방식으로 물건을 파는 방법이 있다는 것 자체를 정부가 아예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해외 수출은 해외 쇼핑몰 입점이나 역직구만 된다고만 아는데 조금 전에 보여드렸었던 이 모든 사이트들은 현지화 독립몰 해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입점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역직구도 아니에요. 이제 설명할 텐데 현지화 독립몰 해외 직판이라는 방식입니다. 현지화 독립몰 해외 직판을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지금 뭐 사진 안 찍어도 저기 다 올려놨어요. 티쿤에 올려놔서 그냥 다운받으면 되시니까 그 사진 찍지 마세요. 심심하면 찍어도 되는데 옆에 있는데 뭐하러 찍겠어요, 그죠? 그래서 안 찍어도 됩니다. 그 역직구도 안 되고 현지화
해외 쇼핑몰 입점도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제가 권하는 방식은 현지화 독립몰 해외 직판이에요. 그 특징은 그 나라 사이트와 전혀 구분되지 않는 독립 쇼핑몰을 만드는 거예요. 그 나라 사이트와 전혀 구분되지 않는 독립 쇼핑몰을 만들어요. 이게 현지화 독립몰 비즈니스의 구조입니다. 티쿤 글로벌을 예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쿤 글로벌하고 아무 상관없이도 현지화 독립몰은 만들 수 있어요. 다만 그냥 티쿤 글로벌을 모델로 설명을 드리는 거지 티쿤 글로벌하고 같이 안 한다고 해서 현지화 독립몰을 만들 수 없는 건 아니에요. 티쿤보다 더 잘하는 회사 많아요. 그건 좀 이따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티쿤 글로벌이 있고요. 성공한 현지화 독립몰 비즈니스는 다 이렇게 합니다. 티쿤 글로벌이 있고 티쿤 글로벌이 100% 출자한 일본 법인 에드프린트가 있어요. 그 에드프린트는 우리가 출자해서 만든 일본 법인이에요. 일본에 우리 법인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우리 법인이 35개 사이트를 다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전부 회사는 에드프린트로 돼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일본에 있는 에드프린트가 실제로 35개 사이트를 운영하는 거죠. 고객은 에드프린트에 주문을 해요. 그럼 이 에드프린트에 주문된 걸 주식회사 에드프린트가 티쿤 글로벌에 발주하는 거예요. 돈 줄 테니까 물건 보내세요. 그럼 티쿤 글로벌은 35개 한국 사이트로부터 물건을 사와서 다시 일로 수출을 해요. 그럼 에드프린트는 수입을 해서 고객에게 보내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은 인터넷이기 때문에 동시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5개 사이트 운영자는 주문 들어오는 순간에 문자를 받아요. 우리가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누가 주문했어요. 그러면 들어가서 뭐 주문 금액 확인하고 포장해 버리는 거죠.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일본 사가와 택배사라는 일본의 랭킹 2위 택배사의 전표예요. 이 전표를 35개 사이트 운영회사에다가 미리 다 줬어요. 우리가 한국에 있는. 그럼 한국에 있는 35개의 사이트 이용사들은 이 전표를 그냥 출력해서 포장한 다음에 붙이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4시까지 우리 사무실에 보내요. 그럼 우리가 일본 소비자한테 내일까지 보내드려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일본 고객은 EMS나 DHL이나 페덱스 이런 포장, 이런 전표가 붙은 게 아니라 너무나 눈에 익은 사과와 송장이 붙어 있는 물건을 받는 거죠. 여기서 전혀 일본 사람들은 지금 뭐 이게 한국에서 왔다는 거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몰라요, 아예. 그리고 결제 수단도 일본 결제 수단을 똑같이 붙여놨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일본 사이트를 이용하는 거하고 아무 차이도 느끼지 못하는 결제 방법을 다 제공하는 거죠. 일본에는 다이히키라는 결제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동남아에서 많이 쓰는 수단입니다. 뭐냐면 물건을 배달해 준 사람에게 택배비가 아니라 물건값까지도 지불하는 제도예요. 동남아에서는 COD라고 부르는데요. 안전하죠? 물건 받으면서 결제했으니까. 이 제도를 쓰는데 역직구에서는 이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물건 사는 사람한테 물건 사는 사람이 대인으로 결제하고 싶다는데 그건 안 되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입금하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장사가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고객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쓰는 모든 결제 수단을 제공해요. 그 다음에 질문 하나 드려요. 네. 아까 삼각형 이렇게 그림에서요. 네. 그럼 관세나 뭐 세금 같은 부분이 여기서 물건을 일로 보낼 때 정식 수출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정식으로 관세며 이런 거를 여기서 관세를 다 내고 일로 보내는 거예요. 정식으로 수출하는 거예요. 수출하니까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를 작성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35개 회사도 다 그 처음에 모르고 그냥 뭐 이렇게 작성하면 돼요 하고 뭐 작성하는 방법 알려드리면 합니다. 관세 부분을 감안하고서도 이제 물건을 팔았을 때 일본에서 수익이 충분히 이익이 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안 나면 못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한국에 있는 물건이 일본에는 없고요. 한국에 있는 물건이 중국에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고 어쨌든 되는 걸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세상은 일본하고 중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상품이 싱가포르에서는 경쟁력 있고 일본에서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 대로 나가면 된다는 뜻이에요.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 무조건 낫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저 질문하는 네. 그럼 35개 사이트를 운영하는 그 회사들이 패킹 리스트, 인보이스 이런 거를 건별로 다 같이 작성하는 겁니까? 자기 건 자기가 작성하죠. 그렇게 돼요? 제가 만약에 제가 작성해서 하나 보낼 때마다 하나 다 작성을 보내기 때문에 하루에 하나 보낸다. 10개 보내면 10건을 다 주세요. 근데 패킹 리스트 작성은 거의 자동화돼요. 네. 그 자동으로 뽑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한국에 이 회사가 있고 티콘 글로벌에 판매를 하고 티콘 글로벌에 애드 프린트를 하는 게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누가 귀찮겠어요? 우리가 귀찮아요. 우리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 한다고 돈 더 주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이 회사가 그냥 애드 프린트하고 계약하게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할 수 있는데 안 해.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도큐멘트 피라고 해가지고 한번 수출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해요. 근데 이제는 안 해드리려고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서 시스템은 제공하고 일로 직접 수출 수입하라고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귀찮아서 힘도 들고.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지금도 원하면 해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돈 더 주지도 않거든요. 여러분께서. 그래서 그냥 해드리고, 하여간 지금은 이 구조로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는 참 좋다 이런 거죠. 손도 안 대니까. 그 다음에 일본 인터넷폰을 가지고 와서 한국 35개 이용사에다가 다 드렸어요. 공짜로 드리지는 않고 돈 받고 드리는 거죠. 우린 뭐 거기서 먹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 고객이 전화를 하면은 한국에서 일본 원어민자가 지금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은 이 사이트를 한국에서 운영한다는 거를 알지 못해요. 근데 이 사이트를 한국에서 운영하는 걸 알리는 게 더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알리면 돼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정도로 토착화됐다는 거죠. 현지화됐다는 걸 설명하는 거고 난 한국인 거 알릴 거야. 그럼 알리라는 거죠. 그거는 경영의 문제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데 도대체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가 중요하잖아요. 오늘 지금 2시 40분인데 4시에 일본 사가와에서 한국의 한진 물류에다가 계약을 했어요. 일본 사가와에서 한진더러 티콘 가서 물건 가지고 김포공항까지 갖다 주세요. 이렇게 계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진에서 와서 다 그걸 가지고 가요. 바코딩해서. 그러면 오늘 4시에 간 게 내일 아침 9시부터 일본 전역에 배포가 돼서 내일 하여간 6시든 7시든 일본 손님한테 대체로는 다 도달해요. 배달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한국보다 딱 2시간 늦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보통 오후 6시에 마감하잖아요. 6시에 마감하는데 우리는 오후 4시에 마감한다는 차이뿐이지 일본 고객은 몰라요.
비용이 얼마냐? 1kg에 600엔입니다. 1kg에 600엔이면 무지 싼 거죠? 근데 이 600엔은 손님이 낸 돈이에요, 손님.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에서 물건을 살 때도 물건값 35,000원에 송료 2,500원 내잖아요. 그러니까 송료 무료라는 거는 상품 가격 안에 송료를 넣었다는 뜻이지 너한테 공짜로 준다는 뜻은 아니에요. 송료는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2,500원 받지 않고 500엔을 받아요, 보통. 그래서 500엔 받았어요. 근데 여름 옷은 1kg가 안 돼요. 그래서 480엔에 보내요. 그럼 500엔 받고 20엔 남기고 물건을 보내는 거죠. 송료 제로입니다. 이해되셨죠? 송료는 손님한테 받았으니까. 송료 제로인데 배달은 하여간 오늘 보내면 내일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전화했더니 일본 사람이 받았어요. 결제하려고 했더니 다 일본에서 언제나 쓰던 결제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물건 받았더니 사과와 택배 송장 붙은 걸 받았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반품은 오사카 사무실로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에서 물건을 살 때 처음 거래하는 사이트는 걱정되잖아요. 도대체 환불은 해주나? 제때 반품 받아주나? 근데 도대체 얘들은 왜 카드 결제를 안 받는 거야? 이거 신경이 쓰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걱정을 하지 않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이게 나한테 사면 좋은 거야? 비싼 거야? 싼 거야? 이것만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게 장사에서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이제 뭐 기간도 하여간 오늘 주문 오면 내일 오고 참 좋은 거죠. 물류비가 굉장히 싸네요. 우리니까 600엔에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물건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개별적으로 하면 한 더 달라 그러겠지만 그래봤자 750엔 이 정도면 갈 거예요, 일본에. 근데 이제 그런 걸 일일이 찾아다니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들이 살짝 있죠. 2kg면 1,200엔. 아니. 그러니까 가감돼요. 그래서 조금씩 올라가. 그래서 뭐 20kg 된다고 해서 1kg 곱하기 20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하여간 20kg면 얼마 해가 싸요. 나중에 그 표도 붙여놔야 되겠네. 싸요. 그래서 송료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박. 근데 비행기로 못 보내는 경우는 가격에 비해서 부피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는 보내기 힘들어요. 뽁뽁이 이런 거. 그 다음에 부피에 비해서 무게가 많이 나가는 철 같은 거는 골치 아파요. 예를 들어서 비닐봉지, 우습게 보이지만 비닐봉지 뭐 한 3,000장 그릇 못 들걸요? 정말 무겁단 말이에요. 부피는 요만한데 이런 거는 배로 보내는 거예요, 배로. 배로 보내면 한 일주일 걸리지 않을까요? 일본에? 오늘 보내면 3영업일째. 오늘 보내면 내일 모레 글피 일본에서 발송할 수 있어요. 별로 시간이 안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물류는 1CBM당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CBM이라는 것은 1세제곱미터예요. 1입방미터.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세제곱. 이 정도를 15만 원에서 20만 원에 보낼 수 있다는 뜻이죠, 일본에. 근데 중국이라고 해서 더 들어가진 않아요. 약간 더 비쌀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돼 버렸기 때문에 저는 물류 문제도 해결이 되고 결제, 반품 이런 게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국경을 넘는 전자상거래가 최소한 동남아시아까지는 그냥 국내 거래처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품을 받아서 오사카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반품을 가지고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매주 한 번씩 반품 받은 건 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으로 가지고 와서 돌려드려요. 근데 이제
이런 장사를 할 때 반품은 걱정할 게 없어요. 반품이 많아서 장사 못할 정도면 그 아이템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품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근데 프로세스는 오사카 사무실에 두면은, 그러니까 사가와 택배사에서 갖다 주니까 가지고 반품 받아와서 오사카 사무실에 갖다 두면은 우리가 부산까지 가져와서 택배로 다시 돌려드려요. 반품의 관세라든가 그런 거 어떻게 받아요? 지불했던 기억 같은 거. 모르겠네. 잘 모르겠네. 그건 알아볼게요. 반품은 이제 이론적으로는 반품하는 물건이라고 신고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근데 황금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서 제가 지금 모른다는 거거든요. 별로. 그렇게 뭐 크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또 아직 그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여기까지? 그럼 반품 배송비는 반품 배송비는 책임지셔야죠. 우리가 그냥 우리가 부담할 게 아니니까. 아까 그 배송짝을 보여주셨는데 운송짝은 시스템으로 출력이 가능한 건가요? 예. 한국에서 전자상거래업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세스가 안에 몇 개만 들어가 있지만 완벽하게 똑같다고 생각해도 전혀 문제 없어요. 또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 보통 관세는 주문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원가에 다 들어가 있죠. 원가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일본 고객은 지금 이게 한국에서 얻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일본에 있는 어떤 수입자가 받아와서 팔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드프린트가. 근데 그 안에 이미 관세가 들어가 버린 거죠. 예를 들어서 프랑스 물건을 우리가 수입했을 때 여기 관세 들어갔나 하는 거에 관심 없잖아, 우리는. 그냥 그게 얼마에 파냐 이것만 따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대부분 무관세인가요, 일본이? 아니, 종이 같은 건 무관세지만 의류는 보통 8%고 뭐 모피는 23% 이렇게 다 다르죠, 그게. 근데 그거는 이제 좀 HS 코드인가? 그거 보면 막 이렇게 두꺼워서 관세사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대충 맞춰서 이렇게 또 관세사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좀 귀찮죠, 그런 게. 근데 귀찮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회가 있는 거죠. 여기서 터키 파는 거 귀찮잖아요. 힘들고. 딴 사람이 안 해요. 그래서 하면 돈 버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원가 내역들은 다 티폰에서 알려주겠네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에서는 우리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이렇고 뭐 어디로 하면은 좋고 이런 거를 쭉 알려주는데 우리도 모르는 거는 얘기 못 하지만 뭐 그런 정도를 몰라서 못했던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알아보면 되니까. 그러면 티콘에서 그 제공하는 서비스는 사이트 개설할 때까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제 이번 이제 할게요. 지금은 이제 해외 직판의 개요를 말씀드렸어요.